자, 주말을 달구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박나래 씨 주사 이모 논란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먹방 유튜버 입짧은 해님도 이 주사 이모와 관련한 의혹에 휘말렸죠. 과거 다이어트에 대해 박나래 씨와 입짧은 해님이 나눴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네. 누나 왜 이렇게 살도 빠지고 왜 이렇게 달라졌지? 요즘 또 유독 네. 이렇게 또 풀업에 사랑이 빠져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땡기고 있어요. 오시겠으면 저희 의상 이제 실장님께서 네. 아니 정말 죄송한데 네. 광배 좀 그만 키워주세요. 의사. 거기가 지퍼가 안 올라가요. 그럼 몇 킬로 빼신 거예요? 제일 많이 쪘을 때는? 68까지 뺐습니다. 근데 제가 먹방 시작할 때가 67이었어요. 67이었나 8이었나. 근육량이 또 다시 그 평균 이상으로 넘어갔어요. 운동 안 했는데. 자, 이 먹방 유튜버 입짧은 해님도 주사 이모한테 다이어트 약 받고 뭐 링거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당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공통 분모를 보면은요.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예능에 함께 출연하면서 친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사 이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먹방 유튜버면 많이도 먹지만 몸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이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운동이나 어떤 식습관이 예. 아니라 약을 통해서 뺐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예. 없죠. 그래서 입짧은 해님 같은 경우는요. 불과 며칠 사이에 구독자가 무려 3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두 사람 사이에 또 주사 이모 셋이 함께 나눈 그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요. 약을 서로에게 받아서 건네주는 이런 뉘앙스도 예. 포함되어 있거든요. 1차적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게다가 이 약을 입짧은 해님을 통해서 박나래 씨에게 전달하는 이런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예. 이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입짧은 해님이 형사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입짧은 해님이 받았다는 이 다이어트 약이 이른바 다 나비약이다. 나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약이 뭐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요. 네, 이미 몇몇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요, 약봉투 안에 정말 나비 모양처럼 생긴 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명 나비약인데 이 약이 바로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자라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 이 약제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 소지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도 이렇게 처방이 돼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고발장 내용도 보면은 입짧은 해님이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을 또 본인도 아니고 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겁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분홍색 약이 나비약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 매니저들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도 이 나비약을 복용했다. 지금 이거잖아요. 내성이 생겨서 과다 복용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그런 지금 주장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 약을 사실 받아와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걸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하루 보통 약을 먹으면요. 식후, 식전 이런 식으로 하루 3번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약을 받아왔고 또한 한두 번 먹는데 자꾸 이게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더욱더 많이 먹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그치고 있지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가 조금 더 빠르게 진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안진용 기자께서 계속해서 박나래 씨 관련 의혹을 집중 취재하고 계신데 특히 링거 이모와 직접 통화를 해서 이 시술의 배경과 입장을 묻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박나래 씨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예, 그거 개그맨님 그러면 언제 정도부터 안 하신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예. 그럼 나이도 있고 이제 제가 식욕도 안 좋고 그래서 혹시 그 선생님께서는 그 간호사나 의사 이런 의료진이신가요? 아니요 걔는 아니에요. 동네에서 야구에서 보내줘가지고 반찬값 정도 벌었었거든요. 자, 이 링거 이모가 반찬값 벌기 위해 시술을 했다. 의료진이 아니었다. 이걸 부정을 했네요. 근데 링거 이모와는
또 주사이모가 다르잖아요. 어떤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서울에 있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사이모고요. 2023년에 김해 쪽으로 촬영을 갔는데 그때 박나래 씨를 만나서 링거를 주사했다 하는 사람이 바로 링거 이모입니다.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는데 이 링거 이모와 통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커넥션, 연결고리가 있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예. 적어도 잠깐 그 지역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하필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누군가 와서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해줬다. 예. 그 얘기인즉 이런 연락처를 공유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요, 더 큰 커넥션,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주사이모 시장을 관리하는 어떤 인물이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의약 분업 전까지는 하다가 그 이후는 예. 안 했다고 했는데 의약 분업은 2020년 예. 시행이 됐습니다. 2000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주사이모가 박나래 씨에게 시술을 한 지금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2023년이라는 거죠. 예.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약 분업 이후에는 이 시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현재로서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링거 이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의 법적 조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의료인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의료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랑 예. 통화 내용에서 본인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병원에서 일한 적은 있다고 했지만 의료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링거 이모 같은 경우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주사이모는 아직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네. 있습니다. 본인이 내몽고에서 실제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었다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지 실제로 해외 면허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면허를 갖고 있는지 불법 의료 시술이 얼마나 자주 또 이렇게 자행이 됐는지 면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박나래 씨 관련 고소 고발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고요. 박 씨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까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막 고소 고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인, 전 매니저들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 2차례를 진행이 됐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16일까지 고소인 조사를 마쳤는데 예.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는 박나래 씨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겠죠. 예. 그러면 추후 이제 박나래 씨에게 소환 조사 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이때 박나래 씨가 오게 되면은 그동안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단 한 번도 대중들 그리고 언론들, 취재진 앞에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 포토라인에 서는 건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이런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입장을 밝힌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설지 과연 그 자리에선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우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 결혼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어제 결혼식이 열렸는데 하객만 해도 영화제를 방불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 B를 비롯해서 배우 이병헌, 유해진, 그리고 나영석 PD 등 정말 네로라는 스타들이 이 자리에 총 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하객 명단만으로도 시상식을 방불케 했다라고 네. 할 만큼 정말 많은 스타들이 모인 그런 축복받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어제 또 주례는 법률스님이 맡았고요. 사회는 배우 이광수 씨가 진행을 했는데 이 법률스님과의 인연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김우빈 씨가 투병을 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지난 5월에도 서초동에 위치한 정토사의 문화회관을 들린 모습을 통해서 불심 데이트라는 또 농담 섞인 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원래도 불교에 많이 또 심취해 있고 무엇보다 예. 이 김우빈 씨가 비인도암 투병을 했죠. 이 시기에 법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례 역시 법률 스님께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응했다는 전언입니다. 원래는 축사를 가수 겸 배우 도경수 씨가 맡을 예정이었는데 뭐 일정상 합류하진 못했지만 또 결혼식에는 참석한 의리를 보여줬다고요? 네, 지금 이제 사회를 맡은 이광수 씨, 그리고 김우빈 씨, 그리고 도경수 씨 세 사람은 콩콩팥팥이라는 예능에 함께 출연하고 네. 있죠. 실제로 절친한 사이여서 사회는 이광수 씨가 맡았는데 네. 그래서 축가는 도경수 씨가 본인의 히트곡 팝콘을 부르기로 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룹 엑소의 일원으로서 컴백 무대가 같은 날 정해졌다는 거였죠. 예. 그래서 축가는 부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나마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이 두 사람이 더 아름다웠던 이유가 있는데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았거든요. 일단 스타의 결혼식 하면은요. 거대한 협찬의 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온갖 명품 협찬이 들어오는데 두 사람의 결혼식은 달랐습니다. 웬만한 협찬은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들은 3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화상재단을 비롯해 아산병원, 좋은벗들 등의 총 3억 원의 기부를 했는데 일회성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지난 10년에 걸쳐서 이게 누적 금액 50억 원 이상의 기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식 날 기부 소식을 전한 건 더욱더 뜻깊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앞서 리포트로 보셨던 산타버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맘때면 승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산의 명물이었던 산타버스가 한 시민의 민원 때문에 장식을 떼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지 내용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이 재료들이 불이 잘 붙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화재 위험성 때문에 장식을 뗄 필요가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 민원을 제기한 인물에 대해서 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과거 8천 건이 넘는 악성 민원 때문에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또다시 악성 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대중적 관심이 높은 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연성 물질을 쓰지 않았을지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 장식물을 불이 잘 붙지 않는 소재로 바꾸는 것도 미연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버스 안에 이 장식물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은 건 또 사실인데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이 공무원의 지혜 덕분에 또 산타버스를 지킬 수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악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민원의 내용 중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그렇다면 운영을 안 한다. 그냥 재료를 뗀다가 아니라 오히려 화재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죠. 비상문 소화기든 안전장비 및 통보 확보, 그리고 과도한 전기 조명 자제, 운전자 시야 방해물 설치 금지 등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칭찬을 받은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배우 윤석화 씨 연결식이 엄수됐고요.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노제가 열렸습니다. 이 노제가 열린 극장이 윤석화 씨에게는 또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요. 네, 사실 대학로는 윤석화 씨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이죠. 1세대 연극 배우로서 많은 무대를 이곳에서 보여줬는데 오늘 아침에 발인 이후에 10시쯤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노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미 소극장인데 현재는 한예극장입니다. 여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지난 2002년 윤석화 씨가 직접 문을 열고 운영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동료 예술인들 100여 명이 모여서 윤석화 씨의 마지막 길을 또 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정말 많은 선후배들이 배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래연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이 추도사를 낭독하기도 했고요. 또 이날은 그 노래 꽃밭에서가 후배 배우들을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꽃밭에서는 고인이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던 노래였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영면에 드는 윤석화 씨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